주변에 보면 나랑 똑같이 먹는데도 유독 살이 찌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모두 다 하고 계시는 거죠. 안녕하세요.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입니다. 사실 다이어트는 하는 사람들만 자꾸 반복하고요.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이어트 걱정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저도 70kg 넘게 이렇게 뚱뚱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요요가 오고 또다시 살이 찌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도대체 계속 날씬한 사람들 그 이유는 뭐지? 라고 고민하면서 그 비밀을 찾아보다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들을 찾게 됐습니다. 오늘은 살이 잘 안 찌는 분들, 이런 분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적고요. 또 음식을 먹더라도 자주 화장실을 가면서 좀 배설해내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. 주변에 보면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 자체가 적은 분들이 있는데요. 음식을 먹고 탈이 잘 나는 분들이 주로 많이 그러세요. 저거 먹으면 나는 배탈 나는데 저거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라서 먹으면 혹시 배탈 날까봐 걱정돼서 못 먹겠어.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요. 이런 분들은 주로 소음인들에게 많습니다. 이분들은 음식을 먹어서 몸에 저장시키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음식을 먹더라도 좀 더 체중이 늘 확률이 적습니다. 또한 이분들은 위장 기능 자체가 다른 체질들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과식을 한다든지 혹은 안 먹던 음식을 먹게 되면 금세 좀 탈이 잘 나는 경향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심해서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욕구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체중으로 잘 전환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평상시에 보면 나는 다이어트를 자주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도 먹는 족족 살이 찌는 것 같고, 내 친구는 평상시에 다이어트도 안 하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밥 다 챙겨 먹는데도 살이 잘 안 찐다. 이런 분들은 꾸준히 오랜 기간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셨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됐던 분들이거든요. 그런데 다이어트를 반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자주 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3끼 먹는 친구보다 한 끼 먹는 내가 살이 좀 더 잘 찐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활동량 자체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청소를 한다거나 누가 부르면 금세 제일 먼저 일어나서 뛰어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활동량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살이 잘 찌지 않는 분들입니다.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요.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을 할 때 하는 움직임만으로도 에너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. 다쳐서 많이 누워 계신다거나 입원을 해 계신다거나 최근에 에너지가 없고 이래서 자주 누워서 많이 쉬었다 라고 하는 경우들에도 평상시보다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. 그래서 이와 정반대로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시는 것보다 훨씬 자주 움직여 주려고 하면 체중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다이어트 한약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첫 번째, 바로 식욕 억제 기능인데요. 식욕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내가 식욕이 없기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욕이 충분히 왕성한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. 근데 내가 이 왕성한 식욕을 내 스스로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다이어트 한약이 기본적으로 위장을 쪼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 먹는 양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. 이로 인해서 이제 포만감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음식을 더 먹고 싶다는 생각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. 또 더불어서 평상시에 화장실을 잘 못 가시는 분들이라면 다이어트 한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몸에서 독소가 쌓이고 노폐물이 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이로 인해서 붓기는 늘고 체지방으로도 훨씬 더 전환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원활한 것도 다이어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다이어트 한약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역할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량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. 이 다이어트 한약의 특정 약재들은 몸에서 열 발생을 일으키고요. 대사의 반응들을 훨씬 더 촉진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듯한 효과로 인해서 체중이 훨씬 덜 찔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약을 먹고 나면 살짝 덥기도 하고 후끈후끈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땀도 좀 나는 것 같고 이러한 등등의 반응들은 가볍게 우리가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
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대사량을 높이고 운동량의 효과들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, 이 부분도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다이어트 한약을 안 먹어보셨던 분들이 다이어트 한약을 먹게 되면 예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되게 못 먹어서 처지고 활력이 없어 보였는데 이번에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, 이런 부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이 몸에서 에너지, 그러니까 양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자동차로 치면 출력이 좀 더 좋은 그런 엔진으로 바꿔서 에너지 효율이 좋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평상시에 활력이 없어요, 자꾸 처져요, 뭐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원장님, 그러면 인터넷에서 파는 다이어트 한약 사서 먹으면 될까요? 이 인터넷에서 파는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뉠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중고 거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처방받은 한약을 내가 사서 먹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두 번째는 마른 한약재라고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식품에 가까운 그런 약품들을 사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일단 첫 번째, 다른 분들이 처방받은 약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. 왜냐하면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를 하게 될 때는 환자분들의 몸에서 충분한 약성을 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약들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, 이게 내 몸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용도 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능식품에 가까운 충분한 약성을 내지 않는 약을 사서 드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충분한 효과를 내는 약이라면 반드시 그거는 약이라고 승인이 났을 텐데, 그렇지 않고 약으로 승인나지 않았던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살 안 찌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자꾸 살이 찌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내가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건강하고 요요 없이 안전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.